네, 안녕하세요. 네끌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거보다도 미혼과 비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봤어요. SBS에서 짧은 다큐멘터리 해서 짧다라는 걸 봤는데 거기에 비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나와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점과 그리고 저는 기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건데 비혼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 짧다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해서 그래도 비용보다는 기혼이 낫다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려고 지금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영상에서 제가 다룰 주제는 왜 비혼을 하는가, 왜 사람들이 비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이제 자라지만 그 다음에는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완전 이제 사회에 내동댕이 치는 느낌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20살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한 경제에 대한 관념도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또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띡 이제 너는 20살이니까 성인이야. 그러니까 너 일은 알아서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부모님이 얘기하시지만 20살이 넘어서 대학을 가지 않고 만약 취업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도 하루 이틀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빨리 독립해야지, 이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빨리 독립해야지, 이런 수순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는 이유가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인 거예요. 만약에 20살이 넘어서 대학을 가거나 혹은 취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예요? 너는 언제 장가 갈 거니? 너는 언제 시집 갈 거니?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모든 일들이 다 잔소리밖에 안 돼요.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독립을 하면 많은 이제 부가적인 비용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라던가 혹은 관리비 같은 것들이 들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들면 이제 내 월급에서 내가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하다 보면은 내 여유 자금 또한 없어요. 나 하나도 책임지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나 하나도 책임지기 힘든 이 세상인데 내가 결혼해서 내 배우자, 내 아이들까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게 이제서야 내가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간다거나 내가 모았던 돈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무엇을 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결혼 자금으로 무작정 모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집값도 만만치 않고요. 혼수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결혼식 비용도 우리나라는 대략 평균이 4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해요. 결혼식장 비용만, 결혼식 비용만. 뭐 스드메 해야 되죠, 식장 알아봐야 되죠, 한복 알아봐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약 4천만 원이 이상이 든다고 해요. 그럼 이 4천만 원이 이상이 들고 그 다음에 집을 구하는데 또 억 단위가 들죠. 또 거기에서는 대출을 껴야 되고, 그럼 그 대출을 꼈을 때 내가 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어나진 않은 일을 미리 예측하고서 더 힘든 게 사실인 거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인데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내 주변에 결혼한 형, 누나들, 뭐 윗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혼한 모습을 봤을 때 그닥 행복하지도 않은 모습들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이혼하는 퍼센트가 약 5분의 1 정도가 이혼을 하게 되고 5년 이하일 때, 그리고 나서 15년 차 이상이 됐을 때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쇄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난 이혼을 하기도 싫고 결혼을 하기도 싫다,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애초에 비혼으로 가게 돼버리는 거죠. 나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굳이 남한테 피해주면서 굳이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잘 키우지도 못할 건데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건데 굳이 왜 그 아이를 낳아서 내가 왜 그 아이를 케어해야 되느냐. 난 부모가 될 입장이 아니다. 난 나 자신조차 책임지기 힘든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비혼으로 가겠다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그 짤따에서 얘기한 거는 여성들은 특히나 경력 단절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뭐 출산을 하게 된다면 출산휴가를 써야 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출산휴가를 쓰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남성한테도 출산휴가라는 게 있지만 남성이 썼을 때는 100% 그만두라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아이를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독박 육아를 하다 보면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력이 단절이 되고 나서 다시 사회에 나가고 싶을 때는 이미 내 자리가 없는 거죠. 이미 젊은 사람들 뽑고 있고 젊은 여성들 뽑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커리어가 없는 거예요. 경력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천장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나라에서의 만든 이 제도들은 서류상으로는 정말 완벽해요. 이게 다 지켜진다면 대한민국만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복지가 좋은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실생활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단녀가 되기 싫어서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이미 경단녀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단녀가 되기 싫어서 나는 출산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쭉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성들도 비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남성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할 때 생각할 게 바로 집을 해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 된다. 월급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이 억 단위인 거지 우리가 실제로 억을 제대로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여성에게는 경단녀가 되는 거가 부담이 되는 거고 남성한테는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경제적인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혼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말투라던가 여러 가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커플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성격 차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여성들은 경단녀가 되기 싫어서,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내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걱정이.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것, 집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차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이 되고 가장 두려운 부분이다 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비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이 비혼이 왜 생길까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포괄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비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아마 이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